그렇다면 이제 언어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언어 얘기를 꺼내면 스페인어도 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 사실 소프트 파워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결정적이질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갑자기 메모를 시작했어요. 진 선생님처럼 미국 진중권. 네. 심리건. 그 패권을 얻는 방식을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을 켰고 물려받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부흥을 했고 그게 역사상 처음으로 무력 충돌로 패권을 쟁취하지 않는 사례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굉장히 정리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대해서 소프트파워를 얘기를 할 때 로비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로비잉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나라가 자기 갑자기 프랑스가 왜 너무 많이 루빈 때문이야. 본인이 불안하잖아 지금 갑자기. 준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워싱턴에선 사실 다른 나라가 로비잉하는 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되게 싫어하지만 만약에 중국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이 정말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옛날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말했던 것 중에 중국이 가만히 잠자게 둬라. 다시 일하게 되면 전 세계 다 충돌할 거라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서 말했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정작 장애하는 제3국이라고. 네, 본인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중국 아직 멀어서. 예,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근데 미국이라고 하긴 싫고. 중국이 멀었으니까. 지금 제 이유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지금 삼국지 그 소설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예요. 天下大事分久必合，合久必分. 무슨 말이냐면 세계 형제 상태는 합쳐지면 예, 그냥 헤어지면 나중에 해벽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유일한 그냥 강대국인데 근데 나중에는 중국도 미국만큼도 생산할 수 있지만 근데 나중에는 삼국지처럼 강대편 세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 다른 세력들이 알겠습니다. 있을 것이다. 저는 뭐 제3국은 아니고요. 네. 다극화될 거라고 봐요. 다극화. 네. 하지만 미국이 패권을 굉장히 오래 지속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느 곳을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아직 없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모든 나라 사람들 끌어들인 이제 거기냐. 쉽게 말하면 차이니스 드림이라는 게 있는 나라냐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미국이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극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있고, 또 러시아도 있고, 또 유럽연합이 할 역할도 있고,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또 그럴 때 우리 한국 정부가 여기서 우리가 모든 세력들이 모이는 지점이 한반도니까 여기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청년들의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비정상회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우리나라를 찾은 미 국무장관 존 케리가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진 교수님, 북한이 위협적인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다.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북한은 뭐 군사적인 위협이죠, 분명하게. 네. 그런데 네.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진짜 큰 위협이었죠. 근데 지금은 경제력이 1대 20 이상으로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뭐 북한의 무기라는 게 다 낡은 것들이고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와 미국이 북한한테 어떤 위협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쪽은 엄청난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 전략이라 해서 단숨에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핵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군비 경쟁 하에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너희들한테 위협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공포감으로부터 좀 해방시켜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오히려. 봐요. 네. 근데 국무부 장관이 와서 이렇게 제일 큰 위협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뭐 전통적인 이런 군사 위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핵을 갖는다면 그거를 다른 주체에게 팔아먹을까봐 하는 부분이 더 커요. 핵 확산 때문에. 네,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약간 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도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도 학교에서 우리에서 오는 통일 이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제일 예, 정말 궁금하죠. 우리는 무조건 배웠거든요. 온 민족의 염원은 통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불과 53%
10%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놀랄만한 수치인데요. 통일이라는 말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네. 요즘에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네. 대한민국의 통일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대한민국은 통일되어야 한다. 하나, 둘, 셋.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타일러 안 들었어요. 타일러랑 기호 빼고 다 들었죠? 다니엘도 안 들었네요. 통일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다니엘은. 그러네. 왜요? 우선 기본적인 상태가 너무나 달라요. 국토랑 인구부터 시작하자면은 남한은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고 북한은 지금 2,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독일이 통일했을 때는 동독은 한 1,600만 명 그리고 서독은 6천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 그 격차가 한 4대 1이었고 영토 봤을 때는 동독은 거의 독일 전체 국토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지금 통일된 지 25년 정도 됐잖아요. 아직까지는 동독의 경제가 30% 더 약하대요. 그만큼 아직도 네, 30% 정도 약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였던 동독이 자본주의 나라 되면서 갑자기 이제 어떤 경쟁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기업들이 다 파산하고 거기 있는 일자리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엄청 많이 올라갔고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면서 구입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빚이 생긴 거예요. 독일 전체 다. 그래서 우리는 솔리다리테츠도야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서독이 우리 세금 더 많이 내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겉모습으로 지금 장벽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지만 우리 그냥 안에서 어떤 장벽이 아직까지 그냥 남아있는 거죠. 아니, 근데 과독이라는 말 알죠? 과독이? 위버강스페리오드. 유발강스피하게다. 네, 지금 근데 어쨌든 취하셔라. 잠깐의 그 피해는 있지만은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과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주장 뭐냐면은 저도 당연히 한반도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독일처럼 이런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 격차가 너무 심해요. 독일은 그렇게 해도 통일 비용이 거의 한 3조 달러 정도 들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격차가 더 심하기 때문에 더 든다. 훨씬 더 많이 들죠. 아까 한마디 지금 첨부하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폴리틱이라 해서 통일 전부터 엄청나게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력 차이인데 그때 동독과 서독의 그 GDP 차이가 1대4였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이가 1대20 이상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흡수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500만 정도가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남한 경제도 이제 그러니까 동독이랑 북한은 비교할 수 없는 게 동독은 거의 그냥 구소련에 속했고 어느 정도 그냥 대표적인 공산주의 나라였는데 북한은 더 이상 공산주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독은 사회주의 모범국이었죠, 그나마. 격차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준비도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힘들었으면 정말 준비 안 된 통일은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다니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독일 통일하지 않으면 지금 독일 이 나라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독일 될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배워야 일단 답을 듣고 나서 물어봤으면 답을 좀 들어야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데 자, 다니엘 대답해 주세요. 그 대답. 어땠어요? 어느 정도 이 동독은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독일 안 됐으면 독일 이만큼 주도 국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조금 위험할 그래서 이런 저는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한국, 북한 통일하려면 한국 1인당 2억 정도 내야 된다는 거 들었어요. 그 나이 구분 없이. 2억 정도 부담이 된다. 돈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문제는 통일을 안 하면 한국에 좋은 점이 있을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이 나라 불안감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두 번째는 미국 완전 그냥 떠날 수 있고 외교, 정치, 경제 더 독립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세 번째는 사실은 세 번째? 예. 다른 거도 네, 다른 거도 있는데요. 아시아 우리 안전 문제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반도 문제 해결하면 아시아 반 이상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또 다른 거는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시장도 확대될 수 있고 중국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진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울 때도 그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그 한반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위해서 통일을 원치 않는 거라고 전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중국이랑 북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도 뭐.
중에는 제일 전문가시죠. 제일 전문가에 가까우신 분이라서. 전문가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미군을 갖다 압록강에서 보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하겠죠. 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미국이 좀 떠나라. 그리고 한국이 자주권을 가져라. 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굳이 통일을 반대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통일은 됐는데 미군이 안 떠나고 그냥 압록강이 되잖아요.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 네네. 우선 독일이 통일했을 때 특히 프랑스하고 영국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반대했었어요. 왜냐면 걱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독일이 그만큼 커지고 이제 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그 콜 총리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세 가지 조건 이루자. 첫 번째 거는 2차 대전 때 우리 처음으로 공격한 국가는 그쪽 이제 폴란드였는데 국경선 해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군사력을 줄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한 건데 지금 만약에 한반도가 동일했을 때 우선 그 북한의 핵무기를부터 어떻게 그거 해결될 건지 그거 참 궁금하거든요. 그때 이제 한반도의 정부가 누가 되든 우리 핵무기를 어떻게 지금 해결할 건지 그건부터 우선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대한민국과 이제 동맹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행정권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절대로 분단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무부 아태국 차관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리안이 형이 말했던 게 동북아시아의 제일 위협적인 상황이 사실 한반도 상황인데 우리가 군인을 파견해야 한다는 거는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도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손을 안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이게 좀 휴전 중인데 맞아요. 종전을 먼저 하고 통일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쟁 중인데 어떻게 합의를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통일을 하겠어요? 제발 전쟁을 먼저 끝내고 그거를 얘기했으면 네, 좋겠어요.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통일이란 말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싸우는 게 그 통일 때문이에요. 그 다른 나라라고 하면 우리끼리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비자 받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잘 거잖아요. 지내면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통일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단의 적대적 성격을 극복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뭐 통일은 다들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찬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민 모두가 애국심, 안보의식 또 호국 정신으로 하나 돼서 나라를 지키고 평화 통일을 염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염원합니다. 염원하세요. 일단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 전쟁들이 내전이에요. 아직 많은 나라에서 뭐 이념 갈등이나 뭐 종교 민족 갈등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일단 각 나라 일단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 먼저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영화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가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약간 독수리호 형제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선 제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 하나 있어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독일에서 굉장히 크게 반대 시위했었거든요. 그때는 베를린에서만 한 50만 명 정도 길거리에서 크게 시위했었고 뭐 비둘기도 날리고 그다음에 촛불 켜지면서 위에서 봤을 때 노와라는 그런 삶이었는데 나 거기 있었어요. 아 정말요? 어디 쪽이셨어요? 노 쪽이셨어요? W예요? A예요? N쪽에 더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희도 다 나갔어요. 수업 다 취소되면서 밖에서 시위했는데 이런 거는 되게 큰 상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Man in the Mirror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거기 나오는 가사 중에 그냥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그냥 거울에서 보는 남자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는 좀 되게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 간의 교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도 사실은 저는 하기 전에 뭐 네팔 사람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중국 사람하고 깊이 얘기해본 적도 없었는데 가나 사람도 솔직히 처음 친해졌고 근데 만나다 보니까 갑자기 다들 각의 입장 다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좀 크게 봤을 땐 지구를 생각해서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좀 많은 교류하면 많이 배우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끼리 또 조그맣게 보면 나와 바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고 네. 그죠?
노력해서 좀 평화로운 인간관계, 사회, 국가관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피겨를 해보겠습니다. 제51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하는 비정상인가요? 표정 부탁드립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51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하는 비정상인가요? 표정 부탁드립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 6명이 아까. 이번 안건은 정상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출연을 해주셨네요. 어려운 주제 때마다 SOS를 좀 많이 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주제 반고정으로. 이런 데서 이렇게 쫙 열리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맨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숙사 그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잡담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세미나한 거.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 주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재밌고 들으면. 많이 배워가요. 예. 재밌었습니다. 네. 아, 출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 네? 설마. 아, 오늘 호국보는 날이니까. 아, 나 경박스럽지 않게. 그렇죠. 해야겠습니다.